어제 특기할 만한 것은 박영선 후보가 물론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는 3번에 걸쳐서 박영선 후보 쪽을 향해서 쟁점은 하나다.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어제 박영선 후보가 매매 계약서를 들고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매매 계약서를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후보들이 토론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박영선 후보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와서 펜으로 가리키면서 매매 계약서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설명에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의 남편인 이원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저 뒤편에 붉은색으로 저희가 해놓은 저 아파트 이름이요. 파크 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 다 좋은 말만 엮어놨습니다. 파크, 공원이란 뜻이죠. 코트, 네, 정원, 뭐 그런 뜻입니다. 땅. 그 다음에 아카사카. 아카사카는 서울의 청담동에 해당되는 일본의 최고 명소 중에 하나죠. 아카사카. 아마 일본 도쿄 한 번씩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카사카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밑에 부분 보시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붉은 원이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저 아파트는 북서쪽을 바라보면 야스쿠니 신사가 자기 발밑의 정원처럼 펼쳐 보이고요. 만약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그 반대쪽이면 남향 아파트가 되어서 가격이 바로 옆집, 뒷집에 비해 배 이상 높을 수도 있습니다. 위성으로 바라본 뷰, 저 사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저 건물이 바로 파크 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입니다. 지은 지는 10년쯤 됐는데요. 총 51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키친, 광대역 인터넷, 자동 잠금 장치, 방범 카메라, 관리인 상주, 뭐 이거는 우리 고급 아파트에도 있는데요. 저 파크 코트 더 타워 여기에는요 꽁시에러지 서비스가 있답니다. 우리 영어식으로 읽으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텔 가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꽁시에러지 서비스. 호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행 예약도 대신해주고 시내 관광 안내도 대신해주고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것을 꽁시에러지 서비스, 콘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본격 말씀드린 저 매매 계약서의 잘못된 부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 명백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사는 부분 지적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지금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요. 여기 주소가 아카사카 용초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카사카 사정목 1400번지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붉은 글씨로 크기가 68.73제곱미터, 다른 곳에서는 71제곱미터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매매, 대금, 지불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4가지 칸의 액수가 전부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화이트 테이프로 위에다 붙여서 이걸 지워놨습니다. 매매 대금, 이 계약금은요 일본말로 테츠케킹이라고 합니다. 테츠케킹. 수부금이라고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수부금 테츠케킹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공란입니다. 그 밑에 한자로 내금, 일본말로 우치킹, 우리식의 중도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란. 마지막에 잔금, 일본말로 잔다이킹, 이것도 역시 원래 공란이 아니라 지워놨습니다. 화이트로 지워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지워놨을까요? 그건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는 이미 저 아파트 값이 9억 7,300만 원이라고 서울시장 후보로 재산 공개를 할 때 이미 공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아파트 매매 대금 지불 방법에 매매 대금 그 란에도 9억 7천만 원 상당의 일본 돈 액수가 쓰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원했을까요? 왜? 혹시 9억 7,300만 원보다 뭐 50%, 100% 이상 많은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늘이라도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어제 TV 토론 과정에서 공개한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네 곳에 금액란을 화이트로 지워놨는지, 어차피 저 아파트를 산 일본인 그 사람은 사람 이름도 주소도 다 비공개로 지워놨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말도 사실은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개인 재산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파트를 9억 7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 아파트가 오늘 현재 시세로 평가 가격이 1억 1,786만 엔, 우리 돈으로 18억쯤 된다, 18억 원쯤 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 여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산해도 약 13억 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전경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층수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쪽인지, 아니면 남향인지, 이도저도 아닌 서쪽인지, 저 동쪽인지에 따라서 곱절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 부동산에 이 박영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가장 적게 잡아도 13억, 현재 시세로는 약 18억 원쯤인데 박영선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할 때 저 아파트 가격을 9억 7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오늘 중으로 저 아파트 대금, 매매 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 대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심 없습니다. 매매 대금 그 부분만 써놔도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매매 대금만큼 더 중요한 것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지금 저희가 그 매매 계약서를 약간 흐릿하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위에는 일본 말로 우리누시, 요미우리 신분 할 때 요미우리, 우리, 저게 팔매자입니다. 한자 훈으로는. 근데 매주, 우리는 발음이 위에 매주나 아래 매주나 똑같이 매주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매주, 아래 매주, 일본어 발음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 매주, 팔매자, 파는 사람, 요미우리 할 때 우리, 그래서 우리누시, 우리누시, 이게 파는 사람을 적는 란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카이누시, 저 매자가 살매자입니다. 사는 사람, 카이누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어제 공개한, 본인 스스로 공개한 매매 계약서에는 파는 사람을 적는 란에 구입자 성명이라고 노란 테이프 위에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는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는 곳에는 매도자 성명, 이렇게 노란 테이프와 붉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정반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파는 사람을 먼저 적고 사는 사람을 그 밑에 적는 건 우리나라 매매 계약서도 똑같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파는 사람 먼저 적고 살 사람을 나중에 적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 토론에 스스로 매매 계약서를 공개를 하면서 왜 저 위아래를 바꾸어서 적고 말았을까요? 저 매매 계약서 진본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급한 나머지 TV 토론 시간은 다가오는데 캠프에서 황급하게 만들다 보니 단순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무튼 그 어느 쪽이 됐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실수 그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서가 진짜 매매 계약서는 따로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유권자는 궁금합니다. 밝혀주십시오. 왜 매수자와 매도자 이게 위아래로 바뀌어서 적혀 있는 것인지 진분입니까? 단순 실수입니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에 저 집을 11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실수합니까? 한국 매매계약서 안 써봤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그 나이 드실 때까지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매매계약서 한 번도 안 써봤습니까? 이 밖에도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게 1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단일 후보가 된 것이 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저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매매 계약을 한 날이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는 저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신고 9억 7,300만 원, 남편 이원조 씨, 주인. 세금을 얼마 냈을까요? 지금까지 저 아파트를 1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얼마를 냈는가 이미 여러 언론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금을 8,382만 원, 8,382만 원. 박영선 후보 부부는 일본 정부에게 부동산 소유 때문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아파트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코먼웰스 뱅크에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아니라 호주 은행에, 호주의 코먼웰스 은행에, 영연방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근저당권을 해소를 해야만 저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현재 저 아파트의 근저당권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원조 씨는 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주소가 롯본기였습니다. 아카사카가 아니라 롯본기. 그런데요, 작년 2월에서야 저 아카사카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완료했다고 취재 결과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게 아니면 후보 본인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스스로 공개한 매매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매 가격, 이 세 가지가 다 틀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이트로 지워놨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그 3대 요소가 다 틀려 있습니다. 해명해 주세요. 왜 매도인, 매수인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적혀야 될 한국, 일본 다 동일한 양식의 매매 계약서인데 왜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지 해명해 주세요. 매매 대금 왜 화이트로 지워놨는지. 재산 공개 이미 했으면서 도쿄에 있는 아파트 대금 이미 재산 등록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직자로서 등록했지 않습니까? 신고 가격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워놨습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